저층 매물 사도 될까요? 저층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저층은 무조건 안 좋다 이건데, 시장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저층은 생각보다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수요의 성격이 중고층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층을 싫어하는 수요가 있는 동시에 반드시 저층만 찾는 수요도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필로티 2층입니다. 1층이 없는 거죠. 필로티가 있는 단지의 2층은 체감상 3층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고, 아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외부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장점이 꽤나 많죠. 또 급할 때나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계단으로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필로티 2층은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오히려 어떤 단지에 따라서는 일부 중층보다 선호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저층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저층은 아니겠고요. 가격적으로 보자면 저층은 기본적으로 중고층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비율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나 상승기 초입, 횡보장일 때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저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품입니다. 어떤 분은 저층을 사고 중고층과 같이 매물을 내놓는데 이거는 안 되죠.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가격 격차를 안고 가는 물건이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적고, 상승장에서는 그 격차를 유지한 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반복합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하락장에서는 매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지면 수요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평형이라면 중고층 매물이 많다면 저층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이 저층은 거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가 관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층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금성이에요.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저층을 사고 파는 게 맞을까요? 상승장, 하락장 모두입니다. 상승장에는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이때 간혹 저층이 상대적으로 중고층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가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매도자 같은 경우 나도 빨리 팔아서 갈아타게 해야 되는데 안 팔려. 근데 본인이 저층 매물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시세를 확 낮춰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저층을 잡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안 팔리기 때문에 더 싸게 내놓는데요. 진짜 터무니없이 싸면 선택해도 되는데, 보통 하락장에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급지 하나 낮은 중고층과 급지 하나 높은 저층,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급지 하나 높은 저층이 맞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모든 층이 같은 폭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근데 지역이 달라져 버리면 상승폭과 속도, 회복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저층이라는 단점보다 급지 차이가 주는 장점이 더 큽니다. 특히 장기 보유를 할 거라면은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겠죠. 또 하나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지형인데요. 언덕에 위치한 단지의 1층은 실제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반지하 느낌이 아니라 성인 눈높이보다 훨씬 위에 형성되어 있고,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있고 그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저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층 특유의 단점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되겠고요. 오히려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만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단지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저층 아파트를 볼 때는 발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과 너무 가까워서 냄새가 난다든지 분리수거하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린다면 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화조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절대 창문 못 열거든요. 그래서 저층 매물을 내가 혹시 보고 싶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냄새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쓰레기장이 어디 있나 이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류 현상인데요. 요즘 아파트는 역류가 없어요. 하지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역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단지 내 시야입니다. 바로 앞에 나무로 가려져 있거나 조경이 잘 되어 있다면 저층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딱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당 단지에 과거 저층 거래가 꾸준히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과거의 거래 이력은 미래 수요를 가늠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실거주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본다면,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그런 세대나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 중에는 오히려 저층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도 없고 또는 비상 상황 시에 이동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수요는 경기와는 사실 크게 상관없이 존재하고요. 저층은 무조건 피해야 될 선택지라기보다는 하락장에 잘 팔릴 거라는 기대, 중고층과 같은 가격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조금만 낮춘다면 저층은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지 선택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층 매물밖에 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상급지에 저층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잡아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성공적인 갈아타기와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안녕.